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효윤입니다. 4월 12일 ITBS 수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난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가 지난 5일 개최됐습니다.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 회장 선거를 5월 24일에 실행하기로 확정됐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4월 5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2017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내내 이사들 간의 언쟁이 이어지며 내용을 겪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진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성진 기자, 이사회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네, 이사들 간의 언쟁이 회장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고 하던데요. 무슨 일입니까? 예, 지금 상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덕 경기도 태권도협회장하고 행정부회장을 맡고 있는 나동식 충남 태권도협회장 간에 이제 언쟁이 있었는데요. 두 분 간에 이제 이 회의의 어떤 중요한 내용 안건이 두 분의 이제 언쟁의 배경이 됐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과정상의 이 발언적인 부분 때문에 좀 언쟁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이사들 간의 언쟁이 이어진 이유가 단순한 감정 대립인 건가요? 그 감정 대립은 이제 말투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그게 불거지긴 했는데요. 좀 더 들어가 본다고 하면은 이 단순한 회의 자체에서의 감정을 넘어선 두 분 간의 어떤 생각 차이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두 분이 이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 지금 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신 최창신 회장을 지지했던 분이신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행정부회장이 되시고 한 분은 상임부회장이 되신 이제 일단 일종의 논공 행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최창신 회장의 아주 든든한 측근들, 우군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지금 한 서너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두 분의 좀 위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나동식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최창신 회장의 어떤 이 협회의 운영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 회장의 말을 빌어보자면 행정의 달인인 줄 알았더니 행정이 초보더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지파에서 반대파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 나동식 회장 이분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돌려 말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지지하면 지지한다. 또 아니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잘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최창신 회장에 대해서는 좀 이 행정적인 부분이나 인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무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곧 회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죠. 예, 내부적으로는 5월 24일에 선거를 치를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로 누가 나올 예정인가요? 예,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 국회의원 사무총장을 하셨던 김초로 씨, 그리고 성북구 태권도협회장을 했던 최진규 씨, 그리고 전 은평구 태권도협회장이었던 박성철 씨, 그리고 전 서울시 태권도협회 부회장을 하셨던 박희종 씨,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이순국 씨 등의 이름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사회가 시작부터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사회가 올해 처음 제1회 이사회인데, 네. 처음 시작부터 시끄러웠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초에 이 최창신 회장은 이제 원로인 출신이기도 한데 기자들에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이사회를 좀 공개할 방침이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사회부터 좀 공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기자들도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들 기다려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이제 좀 최창신 회장, 사무국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좀 이사들하고 이 얘기가 안 돼서 그랬었는지 이 기사회를 공개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반발을 좀 했었고, 그래서 좀 처음 시작부터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회의는 공개가 됐나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별도의 이제 이사들 간에 이제 표결이 있었는데, 이사들이 이제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작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이슈 중에 안건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김경덕 상임 부회장하고 나동식 행정부회장 간의 이제 의견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안건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지금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심사 수익금이 협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협회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리단체가 그래서 이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관리위원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측에 이제 이 수익금 심사 수익금을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인 절차이 옳으냐 그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나동식 회장과 김경덕 회장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렇군요. 또 소송과 관련해서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송사가 많이 연루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최창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등의 어떤 뭐 이유로 경쟁 상대였던 이승환 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가 됐습니다. 1월 달에 한번 피소가 됐는데 이승환 회장이 최근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4월 7일인가요? 다시 한번 별도의 건으로 최창신 회장과 정모 씨, 김모 씨를 같이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건 말고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3억 7천만 원대의 이 영상 판독 비디오 판독 사업 관련돼 가지고 특정 업체에 이제 특혜를 주려고 했었다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에 관련돼서 이 시민단체 태권도 시민단체로부터 이제 고발이 된 사실이 있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건들은 최창신 회장 개인에 대한 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피고 자체로는 소송 자체의 당사자로는 이제 최창신 회장 개인으로 이제 이 두 건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건 외에도 별도로 이 대한태권도협회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건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최창신 회장이 특정 업체에 이 특혜를 주려고 했었다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혹에 이제 이 당사자인 업체 유비스포라는 회사인데요. 이 유비스포 측에서 그러니까 이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대한태권도협회가 유비스포와의 계약을 좀 해지를 한 상태인데 그 점에 대해서 유비스포 측에서는 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릴 정도인데요. 예, 내용이 가지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내용적으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그게 어떤 점이냐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유비스포 측에서 업체 측에서 대한태권도협회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 그 소송의 원고 측, 그러니까 유비스포 측 변호인이 장다령 변호사인데 이분이 직전까지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맡고 계시다가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에서 사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또 이번 소송 그 소송의 상대 측 피고 측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최창신 회장의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에서는 또 변호인을 맡고 계세요. 그분이 또. 그러면 한 소송에서는 최창신 씨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소송을 건 원고 측의 변호를 맡고 있고 또 다른 소송에서는 최창신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말씀이. 그렇죠. 한쪽에서는 최 회장이 맡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를 이제 일종의 공격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변호인을 맡고 있으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최창신 회장이 소송이 걸린 측의 변호인으로서 최 회장을 변호하는 입장의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건지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확한 법률 상황은 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 변호사법이라든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그랬더니 장 변호사 대답은 일단 뭐 변호사법 뭐 이 규정상으로는 뭐 수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장 변호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법률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 네, 또 이날 이사회장 바깥에서도 소란스러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 지금 거의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소송 관련된 이제 유비스포츠 측에 특혜를 주려고 했던 그 소송 때문에 이 태권도 시민단체에서는 최창실 회장을 고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단체의 그 관련자들이 지금 당시 이사회가 열렸던 올림픽 파크텔 바깥에서 시위를 하고 했었죠. 네. 좀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 대표의 목소리를 담아온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태권도 미래 창조 시민연대 상임의장 고한수입니다.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3억 7,600만 원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지원했는데 그래도 태권도 홈페이지를 주로 태권도들이 많이 보니까 홈페이지에 올리고 나라당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영상 판독 장비에 관련 업체들이 공모해서 그중에 가장 기술력이 좋고 또 입찰 가격이 가장 저렴한 그런 회사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부정 입찰에 문제가 있고 업체 선정 과정에 심사자들도 전문성이 없는 협회 기술인의 위원하고 상근이사하고 대학 교수 한 사람하고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을 구성했다는 것은 서로 공모하고 입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서 서울지검에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업무 방해로 고발장을 3월 16일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건 이제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4월부터는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3월 이후부터 4월, 5월, 6월, 7월 계속 이제 대한태권도협회는 굵직굵직한 국내 대회도 많이 있고 6월달에 세계 대회라든지 계속 그 중요한 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장에서 이 태권도 협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최창신 회장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사실 지금 이미 좀 일부에서는 좀 경기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창신 회장 측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태권도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될지 아니면 문제가 좀 더 지속이 될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은 이제 박성진 기자께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실 거죠. 네,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진 기자를 통해서 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 등과 관련한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지난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뉴스를 취재한 류아수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국회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건가요? 네, 강남경찰서 진흥범죄수사팀이 지난 4일과 10일 이틀에 걸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했는데요. 국회의원 해외 사본 파견 사업과 시범단 사업 등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그 지출 내역을 압수해 갔고요.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인사 관련서를 모두 압수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0일 날은 이 수색의 범위를 더 넓혀서 2012년, 2013년 사업 내용까지 다 압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압수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서 태권도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죠.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반응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증거를 잡지 못해서 재수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어떤가요?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나 성명을 통해서 일단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명예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인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대응할 사항은 적절히 대응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떠들고 있던 루머나 낭설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압수수색의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국회의원 시범단 해외에서 시범할 때 선물용으로 주기 위해서 도자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닭이 세트를 구입을 했는데 그 닭이 세트를 구입을 하면서
2,800만 원치 정도 했는데 이거를 일괄 발주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1,800만 원과 980만 원을 두 번에 걸쳐서 발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닭이 세트가 해외 시범 공연 시 선물로 준다고 했었는데 그 용도와 다르게 국기 원장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소모되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도에 저희들이 보도한 바 있는 것처럼 홍문정 국기원 이사장 시절인데 홍문정 이사장의 후원 회장인 박모 씨가 박모 씨 아들이 국기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그때 당시 15명이 와서 1차 서류에서 5명을 뽑았는데 그 최종 심사할 때 영어 문답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채점표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없고 불미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고의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류화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기원 정파사범교육이 4월 6일부터 8일간 경기도 화성 YBM 연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전 세계 30개국에 파견돼 있는 31명의 파견사범이 참가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원 총재가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불가리아 학교 정규 수업에 태권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11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가 4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라남도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중등부 및 품새 대회가 충북 충주에서 4월 8일 시작됐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총장기 대회가 4월 6일부터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용인대학교 총장기 대회가 4월 10일 전남 구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유니버시아드 태권도 대회 미국 대표 선발전이 4월 1일과 2일 양일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열렸습니다. 태권도로 하나 되는 태권도를 사랑하는 ITBS 태권도 방송에서 태권도 방송을 더욱 풍성하고 신속하게 만들어줄 국내외 리포터 그리고 통신원을 모집합니다. 국내 부분, 해외 부분으로 나뉘어 2017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모집이 진행됩니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 방송에 관심 있는 사람,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로 화합하는 ITBS 태권도 방송이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